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인데요. 무척 덥습니다. 꼭 동남아의 스콜 같아요. 찌고 습도도 많고 간혹가다 소나기 뿌렸다가 또 습도가 높아지면서 또 온도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고TV는 요새 모시, 린넨 셔츠만 입습니다. 주말이라서 집중적으로 대선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윤석열이가 지금 변수로 나와 있고 현재는 야권의 1위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컨텐츠를 내고 내용이 있는 행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요. 국힘에서는 자강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윤석열이가 오늘 이걸 7월 17일 저녁에 찍는 건데요. 광주를 방문했죠. 광주는 대한민국의 한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이에요. 전두환이가 절대 하면 안 될 일을 했어요. 국군이 민간인을 사살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좌우를 떠나서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해방 전후에 북한과 그 다음에 남한의 정통 정부와 북한의 괴뢰 정부가 싸울 때 남한에 있던 빨치산각, 쉽게 말해서 빨갱이들의 전술에 의해서 싸우는 전쟁이, 소규모 전쟁에서는 그런 게 있었지만은 광주는 민주화 운동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국군이 특히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민간인을 그렇게 300몇 명을 학살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전두환을 보수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고두고 우리는 업보를 가지고 반성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이 오늘 광주를 방문해서 광주 시민의 격한 환영에 감동을 받았다 하고 이동 중에 차를 타기 전에 주먹을 불 건지고 윤석열이가 강력에 찬 시위를 하죠. 시위. 윤석열의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불후에 제공하던 그 모습을 강하게 나타내 주기를 바랬는데 윤석열은 정치공학적으로 빠지면서 그게 좀 약화됐고 또 컨텐츠가 없고 또 이번 몸은 보수 쪽에 있는데 이번 좌파 쪽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중도와 진보의 확장을 깨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중도 진보층은 이탈을 하고 있더라. 그것의 반전을 이루려고 광주로 간 거죠. 그죠? 후반부부터 고고TV가 하고 싶은 말을 할 겁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이가 가서 방명록에다가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피로써 지킨 5.18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내겠다 하면서 5.18 헌법 정신은 5.18은 헌법 수호의 정신이고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을 찬성한다. 그리고 묘비를 잡으면서 눈시울을 붉히고 기자회견을 할 적에 하면서 감정을 누르면서 눈물을 머금었다. 이러고 지금 이게 보면은 윤석열의 이번 보수를 갖다가 굉장히 옹호해요.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강성 보수입니다. 그리고 발언 자꾸 왼쪽으로 가려 그래요. 그죠? 그거를 듣기 위해서는 광주 방문을 결행했는데 원래 계획이 있었죠. 그러면은 두 가지 문제를 따르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우파를 자랑하는 그 우파 유튜버 세력에서 윤석열을 앞으로도 지지하면서 돈 빨아먹는 충과 같은 벌레와 같은 방송을 계속할 것인가? 두 번째, 과연 호남의 저류는 변할 것이며 변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파 유튜버들, 저는 솔직히 좌파 유튜버보다 우파 유튜버가 더 싫어요. 굉장한 내분과 분열을 일으키는 게 우파 유튜버들이에요. 단순한 목적 하나,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우파 유튜버들이 더 힘듭니다. 저는 좌파 애들은 가공에 가설을 쓰는데 그건 누가 봐도 네거티브고 흑색 선전을 하는데, 우파 애들은 박사니 변호사니 국회의원 출신이니 기자 출신인데 이런 애들이 국민을 오도하고 있어요. 보수 국민, 특히 정치를 잘 모르는 국민을 오도시키면서 돈벌레에 충실하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파 유튜브를 제가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윤석열을 지금 대선 주자로 몰고 있죠. 그죠? 이유는 단 하나.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이를 쫓아내야 한다. 그들은 이준석과 김종인은 보수가 아니다. 유승민과 김종인은 좌파다. 이준석은 김종인과 유승민의 똘만이다. 그 논리죠. 그래서 그들이 방송하는 걸 들으면은 결국은 이준석 리스크, 이준석 위기, 이준석 퇴출론이 나옵니다. 유승민은 물론이고. 그죠?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광주에 가서 광주의 한을 자기는 인정을 하며 호남 지역을 경제 부흥을 시키겠다 하고 오늘 그랬죠. 그 다음에 광주 5.18 정신을 헌법에 집어넣겠다 그랬죠. 전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파 유튜브들이 그동안 한 것은 광주를 갖다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광주 폭동, 빨갱이 집단의 폭동으로 매도했죠.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고고 TV만 제외하고. 그죠? 그러면 그들의 스탠스는 앞으로 과연 윤석열을 우파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이준석이가 광주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김종인 어르신께서 무릎을 꿇고 그럴 적에 우파 유튜버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좌파다. 광주로 가봐야 소용없고 서진정책은 필요 없다. TK 집토끼를 먼저 잡아야 된다. 저들은 배신자다. 그런 식으로 방송을 대부분 했죠. 근데 지금 와서도 윤석열을 봐라. 과연 그들의 현란한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재미있게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광주는 변할 것이며 호남은 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신문기사나 잡지기사를 그때그때 읽으면서 스크랩을 많이 해놔요. 컴퓨터 안에서. 광주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호남 민심이 변했다고 믿지 않는다. 솔직히 호남 민심이 변했다고 믿지 않는다. 호남이 정치의식이 앞선다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정치공학적 판단이 호남이는 빠른 편이다. 지금의 윤석열 지지율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특유의 분산 투자다. 윤석열 지지율이 호남에서 25%까지 갔다가 지금 10% 정도로 내려왔죠. 그죠? 그런데 그 10%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윤석열이가 보수를 갖다가 보수의 단을 대권주자가 되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특유의 분산 투자인데, 결국에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척 하다가 민주당 후보를 밀 것이다 하는 게 호남의 저류다, 밑바닥 민심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윤석열의 호남행과 김종인 씨와 이준석의 호남행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시지 않으면은 계속 정치공학적으로만 매몰되어서 우리가 대선에 승리를 하는데 눈치를 못 채실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자,
호남 민심은 앞으로 변해야 한다. 맞죠? 우리도 원해요. 우린 벌써 TK 민심이 20% 30%가 민주당한테 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대선 때 보면은 우리가 가서 5% 10% 호남을 얻을지 민주당 애들은 TK에서 20%씩 막 15%씩 갖고 와요. 3배, 4배씩.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호남 민심이 변해야 되겠지만은 변화를 바라지 않는 두 부류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한 부류는 호남이 낙후되고 낙후하고 한을 품어야 정치적 이득을 보는 민주당이고 민주당 꼴통들이고 맞죠? 호남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히려 경상도 친구보다 전라도 친구가 많아요. 초등학교 때 서울 올라와서 대학교까지 다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하지 않아야 자기 주장이 정당화되는 우파 꼴통들이 있다. 호남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정치공학적으로 하나는 호남이 계속 한을 품어야 이득을 보는 민주당이고, 또 하나는 호남이 한에 찌그러져 가지고 TK 세력을 배척하면서 분을 사귀고 있을 때 그걸 이용해 먹는 우파 꼴통들이다. 그죠? 그 우파 꼴통 중에 요새는 우파 유튜브를 칭합니다. 호남에서는 분명 문재인이가 잘못했고, 정치도 잘못했고, 경제도 잘못했고, 그래서 호남은 민주당의 기득권을 비판하는 정서도 일부가 있지만은 여전히 우파를 싫어하는 감정이 너무 크다 보니 결국은 민주당으로 회귀한다. 호남에서 정치를 하려면은 민주당 간판을 달아야 하고 못 달아도 정치 예비군을 형성하는 게 오피니언 리더들인데 거기에 소속돼야 한다. 청년부터 민주당 소속으로 가야 한다. 호남인들은. 이 사람들은 나중을 생각하면 민주당을 비판할 수가 없다. 오피니언 리더들과 오피니언을 따라다니는 젊은 세대들은 민주당을 비판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여론이 친민주당 일색으로 주도되는 것인데 이거를 공격하려면 전체 이념을 덮어야 되고 좌우 이념을 불식시켜야 돼요. 그걸 하고 있는 게 지금 김종인 씨였고 이준석이었어요. 또 이 지역이란 건 어떻게 되는가? 지역구도가 과연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지역구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이나 분석가들이 하는 말이 저도 그렇고 호남에서 대선 때 15%에서 20%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겨요. 그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호남에서 과연 지역구도가 내년에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김종인 씨는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또는 무릎을 꿇었고 이준석이도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에 갔는데 윤석열이 광주에 간 이유와 김종인 씨가 이준석이가 간 이유는 확실히 달라요. 그렇죠? 자, 근데 지역구도가 바뀌지 않으리라고 본다. 세대 문제와 젠더 문제가 지금 뜨겁지만은 가장 깊숙한 곳에는 지역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권을 지역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권은 누가 주도하죠? PK가 주도하고 있죠? 그 쪼국이 그죠? PK가 주도하고 있는데 김경수 검찰이 칼부림이 필요할 때는 이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검찰이 칼부림이 필요할 때는 호남 출신의 검사들을 이용해서 구전을 시키고 칼잡이로 썼다. 그렇잖아요. 그죠? 순천고 출신들, 광주고 출신들 이런 애들이 요번에 다 잡아가지고 지금 민주당의 칼잡이, 우파 적폐청산의 칼잡이로 다 사용됐죠? 그렇죠? 응? 그래서 보수가 호남에 대해 혐오하거나 비판하는 정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렇죠? 호남 저놈들은 맨날 보수 정권을 죽이려고 그래. 그렇죠? 그리고
진보 정부, 즉 문재인 정부가 욕먹을 때는 호남을 앞세워서 잘 써먹고 있다. 그렇죠. 뭐 장관, 차관급 검사들을 갖다가 중용을 해서 그죠? 호남이를 칼잡이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호남인들이 한을 품게 만들고 굴레를 못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 정권들이었다. 이렇게 되죠. 김대중 씨까지는 안 그랬어요. 김대중 씨는 훌륭한 정치를 했다니까. 다시 말하면 보수는 호남을 이민족으로 보고, 즉 오랑캐로 보고, 좌파는 호남을 노예로 보고 노예로 잡고 있다. 이런 게 현지의 지식인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호남에 간 것은 그 중도와 진보 확장에 큰 도움이 안 돼요. 호남의 지지율을 못 올려요.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윤석열은 개인의 가치가 오늘 그 호남 가가지고 참 잘 표현했어요. 맞는 건데 개인적으로 뛰니까 그죠? 지금 호남인들도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유우파라는 우파 유튜버나 TK 세력도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걸 깨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공학 자체의 정치적인 생각을 못 깨면요 지평을 못 늘려요. 지평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은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 분이 없었고 그들은 이미 시도했어요. 쉽게 말해서 윤석열은 뒷담화를 치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감격할 이유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윤석열은 기존의 정치공학이나 기존의 정치 문법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군중들이 호남의 대중들이 비록 일부는 반대하고 반대 시위를 했다 할지라도 환영하고 격하게 윤석열을 연호하는 것을 보고 윤석열은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직까지 순수하다는 거죠. 정치에 있어서. 그렇죠? 하여튼 윤석열도 화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보고TV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보름뿐이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덥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니 한 돈은 건강보다 아래에 있습니다.